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박생불사 예각기법. 모든 차트의 각을 찾아 수익을 찾아낸다. 예각과 둔각으로 차트의 흐름을 타는 방법. 안정적인 포트로 높은 수익을 챙기고 싶다면 대박 플러스를 주목하라. 예각의 달인 예병군 멘토의 박생불사 예각기법이 지금 바로 공개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월요일을 책임지고 있는 남자 예병군 멘토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 입술에 붙어있는 파벌도 무겁다는 바로 중복이었습니다. 이 중복은 여러분 막 날씨도 더울 뿐만 아니라 불쾌지수가 굉장히 오늘 올라가는 그런 날씨였습니다. 거기다가 코스닥이 빠지면서 열이 확 올라오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근데 자,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잠시 뒤에 설명드리기로 하고요. 이렇게 지쳐갈 때는요, 가족들하고 모여서 보양식을 좀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보양식이 안 되면 담은 수박이라도 한 통 놓고 오손도손 가족들과 얘기 나누면서 지금 이 프로 시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활력소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 얘기하기 전에 자, 이제 저희 안내 전화부터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화는요 02-3153-2611번에서 12번 두 대입니다. 언제든지 참여 가능하시고요. 문자는 013-3366-0110번입니다. 문자로 보내주셔도 됩니다. 서울경제TV 홈페이지에서도 접속이 가능하신데요. www.sentv.co.kr로 접속하시면 종목 상담 신청 게시판이 있습니다. 거기에 기법 관련 궁금한 사항부터 시작해서 포트폴리오 전 종목 상담까지 올려주시면 저희가 빠르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부터 오늘 좀 살펴보고 가야 되겠습니다. 자, 코스피는 오늘 자, 이제 고점대를 뚫어가는, 즉 이제 고점대를 뚫고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이는 반면에 코스닥은 오늘 급락이 좀 나왔습니다. 그죠? 이런 현상이 왜 발생하느냐? 자, 이쯤 되면 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코스닥을 팔고 코스닥 매도, 그죠? 코스피 매수에 대한 얘기들이 나옵니다. 근데 지금 장을 잘 한번 봐보세요. 몇 번이나 지금 이 과정을 반복하고 있어요. 코스피가 급등할 때 코스닥이 떨어지고 코스닥이 급등할 나올 때 코스피는 횡보가 나오거나 이렇습니다. 그러면서 저점대를 높여왔던 건데 결과적으로 이 현상이 왜 나오느냐에 대한 부분이에요. 왜 나올까요? 첫 번째 이유. 거래대금 부재입니다. 거래대금이 없다 보니까 자, 이 코스피를 올리려고 해도 코스닥을 일부 매도를 합니다. 일부 매도죠. 일부 매도. 확 파는 게 아니에요. 일부 매도를 함에도 불구하고 코스닥은 급락이 나옵니다. 왜? 받쳐주는 물량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만큼 거래대금이 없다 보니까 받쳐주지를 못하고 받쳐주지를 못하다 보니까 조금만 팔아도 훅 빠지는 이런 현상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개인들이 욕심부렸던 신용, 미수, 스탁론, 요 반대 매매 물량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러면서 투매가 연출이 되죠. 투매 성장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뭐냐면 지금 구간은 거래량을 수반한 정상적인 구간이 아니라 거래량이 굉장히 희박하면서 거래대금이 부재해서 그러니까 거래대금 자체가 없기 때문에 떨어지는 기이한 현상. 그러다 보니까 늘 코스피, 코스닥 옮겨 타야 된다는 얘기가 지금 세 번째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전에도 그랬죠. 코스닥에서 524포인트 저점 찍을 때 코스닥에서 코스피 갈아타야 된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게 쭉 올라오다가 또 코스피가 떨어지고 또 코스닥이 오르니까 550까지 쉽게 올랐죠. 그죠? 그러니까 또 코스피 팔고 코스닥 타야 된다 그랬어요. 그죠? 그렇게 하다가 또 코스피가 올라오니까 코스닥 팔고 또 코스피 타야 된다 그럽니다. 이 무슨 장난입니까? 그죠? 이런 식의 결국은 얘기들은 뭐가 될 수밖에 없느냐 하면 개인 투자자분들의 투자 오인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는 요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약 옮겨 탔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녹아내린 것은 개인 투자자분들의 돈일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매매는 적당하지 않고 적합하지 않고 바람직하지 않고 현명하지 않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심지구등 매매를 계속 하시라는 것과 그 다음에 좋은 종목은 쥐고 가시는 것. 언젠가 분명히 가치는 재반영을 받습니다. 가치 재반영. 최근에 경제 최경환 노믹스라 불리는 경기부양책이요. 이게 코스피 쪽 아닙니다. 코스닥 쪽으로 더 많은 얘기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스피만 올리고 있어요. 그 중에서도 시장에서 소외받았던 금융, 철강 이런 종목들이 오늘 대다수 올랐습니다. 소외주들이었죠. 그 소외주들을 올린 거는 결과적으로 낙폭과대라는 인식이었습니다. 자,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ELS 만기 7월 말에 몰려 있습니다. 이 7월 말이 지나고 나면 ELS 만기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더 이상 기관들이 대형주, 철강주들 더 이상 끄트릴 이유가 없습니다. 현대제철 이런 것들. 오늘 급하게 들어올렸죠. 그죠? 시장의 해석이었던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 전부터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오늘 반영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이 코스닥은 제가 변동성 랠리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553포인트까지는 순항 랠리였고 P 553 여기까지 순항 랠리였어요. 그죠? 여기서부터 P 578 여기까지는 변동성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가더라도 그냥 안 간다. 계속 흔들면서 갈 거다. 여러분들의 심리를 계속 흔들 거다라는 얘기를 드렸어요. 오늘 정확하게 이 순항 랠리의 끝자락인 553포인트 부분까지 조정을 줬습니다. 한꺼번에. 그것도 하루 만에. 그죠? 개인 투자자분들이 멍할 수밖에 없는, 열이 채일 수밖에 없는, 화가 날 수밖에 없는 그런 장을 만들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근데 자, 요 거래량을 한번 보면서 살펴볼게요. 코스닥을 우리가 한번 살펴봅시다. 자, 이번 한 주의 거래량이에요. 진폭은 이만큼 큰데 거래량은 요겁니다. 이 거래량으로 이만큼의 진폭을 키울 수 있다. 결국은 뭐냐면 거래대금 부재 때문이었다. 그러면 이게 아래 꼬리를 달고 여기까지 올라오는데 어떤 거래량이 필요하냐. 요만큼밖에 안 필요해요. 평균 거래량에도 못 미칩니다. 한 주에. 그러면 이게 쉽게 들 수 있을까요? 쉽게 들죠. 위로 소화시켜야 될 매물대가 없기 때문에. 그죠? 많이 없다는 얘기예요. 차익 매물이 많이 안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내일 한번 분명히 보세요. 이제 코스닥도 저점 찍었습니다. 553포인트까지 순항 랠리 끝자락이었기 때문에 저점 찍었어요. 내일 아침 시초가에 반대 매매 물량 때문에 살짝 시초가를 낮게 출발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내일 양봉으로 마감이 되면서 반드시 회귀를 한다는 거, 이것도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모든 것들은 예각기법에 근거한 거고요. 이 예각기법 얼마나 수익률이 좋았는지 다시 한번 자, 수익률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KG모빌런스가 목표가에 도달했습니다. 목표가에. 그죠? 야, 이 KG모빌런스 정말 잘 올라왔습니다. 그죠? 목표가를 정확하게 터치를 하고 이제 내려왔죠. 그래서 그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KG 모빌리언스를 제가, 목표가를 17,300원 잡아드렸어요. 근데 거의 17,000, 여기죠. 요날. 17,900원을 찍고 밀렸어요. 종가가, 16,850원입니다. 종가도 목표가보다 내려온 구간에서 마감이 됐어요. 그리고, 자, 이제 그 다음날 17,100원에서, 17,000원에서 출발해서 이제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요거는 이제 둔각을 만들면서 에너지 축적하고 다시 올라갈 거예요. 근데 일단 목표가를 달성했기 때문에 33.6%로 매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레드캡 투어 지금 잘 올라오고 있는데요. 자, 포트폴리오 전체적으로 이제 정리를 해 들어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자, 이제,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이제 책거리가 거의 끝나갑니다. 책을 한 권 다 띄어가요. 트렌드, 응용 매매, 응용 강좌편, 트렌드 매매, 책 다 띄어갑니다. 그래서, 레드캡 투어도 내일 시초가로 일단 포트를 정리한 차원이, 매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SK 네트워크스도 내일 시초가로 매도 처리를 하도록 하겠고요. 대륙재간하고 STI는 손절선을 터치했기 때문에 매도 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포트폴리오가 깨끗합니다. 이 깨끗한 상황의 포트폴리오 수익률 지금까지 얼마였느냐 하면 바로 320%입니다. 자, 이제 드디어 대박 플러스의 수익률을 거의 마감을 했습니다. 320%로. 참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수익률들을 기록했던 것은 여러분들 절대적인 예각기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한 곳만 쳐다보지 않았고 트렌드를 살펴봤고 그 다음에 그 트렌드에 맞는 종목들을 또 살펴봤고 성장성을 또 점검해봤고 그 다음에 차트를 참고해봤고 그 다음에 보조지표들을 참고해가면서 정말 철저한 분석에 의해서 찾아낸 종목 그런 것들이 오늘의 320%를 가져왔고요. 사실상 손절이 나간 종목들도 수두룩하게 있었습니다. 효성 ITX도 200%가 넘게 즉 300%가 넘게 날아갔는데도 손절이 됐죠. 차라리 그것은 왜냐하면 짧게 바로 손절선을 터치하고 올라갔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만약에 효성 ITX가 손절선을 터치 안 했으면 지금의 수익률은 더 어마어마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그 외의 종목들도 역시 손절선을 탁 터치하고 올라간 종목들이 많습니다. 전부 다 예각기법은 장기 성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꼭 좀 참고하시고요. 자, 그래서 이제 포트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됐고, 자, 이제, 본격적인 예각기법 심화 강좌, 즉, 응용 강좌죠. 응용 강좌. 자, 이제, 트렌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트렌드 분석. 오늘, 스마트 유저 인식이라는 트렌드입니다. 이 트렌드는요, 여러분들 동작 인식 기술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동작 인식 기술이 다양한 지금 산업군에서 쓰이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최근에 은행이나 여러분들이 근처에 있는 ATM기를 딱 지나가게 되면 어서오세요라는 얘기가 자동으로 들립니다. 동작 인식이에요. 그러니까 그 앞에만 서면 이 안내 멘트가 나오게끔 동작 인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 동작 인식 기술. 이런 것들이 지금 스마트폰과 연관되어서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아이폰, 보면 이 지문 인식이 안 되면 아예 오픈되지를 않습니다. 스마트폰이. 그죠? 굉장히 간단한 지문 인식이에요. 근데 대다수의 지금 유저들은 보안 방식을 뭐를 쓰느냐 하면 패턴 그리기를 많이 씁니다. 패턴 그리기. 제 패턴을 다 얘기해 드려봤는데, 그죠? 제 패턴이, 이거 보안이 안 되네. 그러니까 이 패턴 방식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옵티컬 트랙패드 그리고 바이오 트랙패드라고 불리는 그런 보안 인식을 만든 회사들이 사실 주가가 좋지 않았습니다. 대표적으로 크루셜텍이었죠. 그죠? 크루셜텍의 주가가 끊임없이 무너져 내렸어요. 근데 제가 이 크루셜텍에 대한 경고는 오래전부터 얘기 드렸습니다. 뭐 때문에?
효용 가치성이 떨어진다는. 예각기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효용 가치성이죠. 그죠? 효용 가치성. 문자가 하나 왔어요. 이 문자를 지금 읽어야 됩니다. 지문 인식 시킨다고 이래가 그거 맞추고 뭐 이래가 맞춰갖고 하면 그게 지문 인식 하는데 시간이 걸리죠. 속 답답아 죽습니다. 대한민국 사람들. 그죠? 자, 아이폰의 그 지문 인식은 조금 달라요. 옆으로 해도 지문 인식이 되고, 뒤를 거꾸로 해도 지문 인식이 되고, 바로 해도 지문 인식이 됩니다. 근데 지금 대한민국의 지문 인식 시스템은요, 거의 A형이기 때문에 이렇게 제대로 되지 않으면 지문 인식이 잘 안 돼요, 사실상. 그 다음에 홍채 인식입니다. 지금 당장, 전화를 걸어야 되는데, 눈으로 이렇게 인식을 시키고, 그 다음에 이 전화기를 다시 이 뭐 하는 짓입니까? 그죠? 그래서 효용 가치성이 떨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바이오 트랙패드, 옵티컬 트랙패드, 이런 것들이 효용 가치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크루셜텍의 주가가 떨어지시고, 이 효용 가치성에 대한 얘기는 계속해서 제가 얘기 드렸습니다. 척키입니다. 자, 이 펜 때문에 척키 제가 퍼포먼스를 하겠습니다. 그죠? 예. 자, 그래서, 이런 크루셜텍, 이런 회사들, 그리고 여러분들 앞으로 어떤 종목을 하시든지 간에 그 회사의 제품이 효용 가치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한번 따져보세요. 그러면 가장 상식적으로 접근했을 때 답은 어느 정도 나옵니다. 그 점 꼭 좀 참고하시고요. 자, 그러면, 이 스마트 유저 인식, 그러니까 동작 인식 기술이 왜 발전할 수밖에 없었느냐를 한번 살펴봅시다. 지금 다양한 산업군으로 확산이 되고 있어요. 동작 인식 기술은, 그러니까 출근 시스템부터 시작해서 뭐 여러 가지 동작 인식 기술들, 그리고, 지금, 동작 인식으로 되고 있는 것들이 홀로그램까지 이 동작 인식에 대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최근에 여러분들 혹성 탈출도 여러분들 그 영화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영화에도 보면 전부 동작 인식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요 분장을 한 게 아니에요. 그냥 그대로 이런 식으로 했을 뿐인데 사람이 그 상황에서 이게 했을 뿐인데 여기다가 그냥 그래픽으로 입혀놓은 거예요. 원숭이 털을, 그리고 원숭이 이 형태를. 그게 동작 인식이에요. 이 영화 산업에까지 쓰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 점 참고해 보시면 되겠고, 이 쉽게 설명해 드리려고 이런 짓까지 합니다, 제가. 이거. 자, 그래서 그런 부분 살펴봐야 되고, 생체 인식 방법에 대한 연구가 상당 수준 진행이 됐습니다. 홍채 인식, 그 다음에 지문 인식, 그죠? 그 다음에 뭐 요새는 치골 인식 뭐 이런 것도 있다 하던데, 치골 인식 이제 바이오 쪽에 관계된 이 생체 인식에 대한 방법들이 더 많이 연구가 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정말 보안과 관계된 그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그 보안 산업과 해서 같이 육성이 되고 있다는 점도 참고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사용자 편리성과 안정성 확보예요. 근데 이게 바이오 트랙패드도 그렇고 옵티컬 트랙패드도 이게 사용자의 편리성 부분에서는 조금 떨어집니다. 편리성은. 그죠? 그래서 효용 가치성이 떨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스튜디오 안에 바깥에도 보면 지문 인식으로 출입을 합니다. 그죠? 근데 손에 물기가 조금만 묻어 있어도 지문 인식이 잘 안 돼요. 계속 오작동을 일으킵니다. 한 번씩 들어올 때마다 어떤 기분을 느끼냐면 혹시 내가 잘린 거 아닐까라는 기분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자, 이 정도로 불편하다는 얘기예요. 그게 편리성이 떨어진다는 얘기지. 그죠? 그러니까 이 바이오 트랙패드, 옵티컬 트랙패드가 성공하지 못한 겁니다. 야, 이거 잘린 거 아니야?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게 된다니까. 그래서, 이 정보보호 중요성은 맞는데, 아직까지는 이게 효용 가치성적인 측면에서는 좀 떨어지고, 조금은 먼 미래의 얘기예요. 가까운 미래의 얘기는 아닙니다. 그 점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이 관계된 회사들을 한번 살펴보면서 얘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3번 정밀전자. 제가 한번, 바로, 막상막하 투맨쇼에서 한번 소개시켜 드렸던 종목이에요. 3번 정밀전자는. 그런데 이 3번 정밀전자는 결과적으로 보면 홍채 인식 카메라 제조업체입니다. 자, 이 홍채 인식 카메라 제조업체. 이 정밀적인 측면에서 보면 앞으로 향후 미래 산업은 맞아요. 그죠? 그래서 이 회사는 꼭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화된 산업이죠. 이게 지문 인식이 아니고 홍채 인식인데 조금 더 발전된 홍채 인식 시스템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슈프리마. 어떻게 보면 지문 인식이 가장 꽃을 피웠던 바이오 인식 산업에서 가장 꽃을 피웠던 회사예요. 이 회사가 슈프리마가 가장 오랫동안 그리고 이 삼성에 납품이 되면서 계속 실적이 나왔던 그런 거죠. 그래서 S1에 또 요새 최근에는 보안 관련해서 S1의 지문인식 시스템을 독점으로 공급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S1이 이제 보안을 관리해 준 데는 지문인식 시스템으로 지금 바뀐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점 참고해 보시면 되겠고요. QSI는 동작인식 중에서도 이제 이런 부분이 보다는 어플리케이션 쪽이에요. 그래서 삼성전자 레이저 프린트 부품을 공급하는 회사인데, 자, 요거는 자, 이 스마트 유저라는 동작 인식 기술하고는 조금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건 제낄게요. 그리고 크루셜텍 제끼겠습니다. 효용 가치성이 좀 떨어집니다. 특히 이 바이오 트랙패드, 옵티컬 트랙패드는 PC가 아니고 여러분들 스마트 기기에 적용하는 기술인데, 이 크루셜텍은 너무 특화되어 있어서 오히려 모바일 기기 쪽에만 전용 입력 장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게 모바일 기기에서 굳이 손에 자기가 들고 있는 스마트폰인데 굳이 거기다 대고 홍채 인식, 그 다음 지문 인식을 할 필요가 있느냐 이 말이죠. 내가 들고 있는데 잊어버렸으면 모를까, 그죠? 잊어버렸으면 주선 사람이 무주 물선점을 한, 그리고 그냥 그 습득자, 악의성 습득자 이런 사람들이 못 쓰게끔 만들기 위해서 홍채 인식을 하고 눈을 이쪽에 홍채 인식을 하고 지문 인식을 하는, 그거는 모를까? 이거 굳이 내가 들고 있는 스마트폰에 이거 지문 인식하고 홍채 인식, 이거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효용 가치성이 떨어진다고 자꾸 얘기를 했던 거예요. 퍼스텍, 얼굴 인식 보안 응용 솔루션 등의 시스템 사업 추진. 자, 이 퍼스텍은 항공산업하고도 연관이 있어서 이 얼굴 인식 보안 응용, 요거는 한번 꼭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3번 슈프리마, 퍼스텍, 요거까지 한번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필링크, 눈과 눈동자 모양의 변화에 따라 화면에 출력된 영상 정보를 이동시켜주는 방법에 관한 특허. 그러니까, 요게 바로 이제 3D 영화라든가, 그런 앞으로 영화 산업 쪽, 요런 거와 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것도 테마성 재료가 좀 짙어요. 그래서 요거 제끼겠습니다. 이거 안 보겠습니다. 그죠? DMS, 눈의 움직임에 따라 영상이 움직이게 하는 아이 트래킹 기술. 자, 요거는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DMS. 자, 요거 살펴봐야 되고. 그러면 3번 정밀전자, 슈프리마, 그 다음에 퍼스텍, DMS. 여기까지 좀 살펴보고요. 자, 그 다음. 자, 여기까지 있네요. 그래서 그거를 예각기법의 차트로 한번 녹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종목부터 좀 살펴볼까요? 바로 3번 정밀전자부터 좀 살펴볼게요. (3번) 정밀전자입니다. 지금 이게 주봉인데 요걸 일봉으로 조금 바꿔볼게요. 자, 이 3번 정밀전자가,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강하게 오르고 난 다음에, 자, 떨어졌어요. 조정이 들어왔고, 길고 긴 행보대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길고 긴 행보대의 뚜렷한 특징은 박스권이에요. 자세히 보시면 2,300, 2,300원 아니죠. 7,300원과 8,800원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약 한 1,500원 정도의 갭을 두면서 왔다 갔다를 하고 있어요. 지금 보면 이 3번 정밀전자가 다시 박스권 하단을 찍고 또 올라오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면 지금 들어가면 이거 8,800원까지 한번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충분히 생각이 들죠. 그죠? 그래서 요거는 일단은 여러분들 한번 지켜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예각기법을 봐도 크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성장성을 봐도 크게 나쁘지 않습니다. 그 점 참고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슈프리마. 자, 슈프리마가 최근에 다시 반등을 주고 있죠. 근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지금 실적이 어느 정도 보안 인식과 관련해서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횡보대 자리에서 늘 나왔던 게 박스권의 형태인데 여기와 여기입니다. 즉 21,000원과 26,000원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지금 24,950원 거의 다 왔습니다. 박스권 상단까지. 그럼 들어갈 필요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굳이 이거 긴 횡보 자리에 들어와 있는 거 박스권 상단에 들어갈 필요가 없죠. 버려! 하겠습니다. 그 다음 퍼스텍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퍼스텍이 최근 들어와갖고, 이건, 바로 방산 관련주이기도, 방위산업 관련주이기도 하죠. 그죠? 항공 쪽의 방위산업 관련주이기도 한데, 자, 이 퍼스텍이 강하게 상승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무인 항공 시스템하고 관련해서 퍼스텍이 강하게 상승했는데요. 지금 충분히 조정이 들어왔고 다시 재상승 구간에 와 있는데 지지대를 명확히 하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가 지지대예요. 결국은 이 근처만 내려오면 계속해서 반등을 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근처에 매수를 하면 모를까? 굳이 지금 박스권에서 중간쯤 단계에 와 있을 때 매수할 필요가 없을 거 아니에요. 버려! 합니다. 그 다음에 DMS입니다. 아이 트래킹 기술이에요. 그죠? 요거는 앞으로 조금 미래 성장성이 있는 그런 기술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DMS가 최근 들어와서 즉 이제 하단 권역에서의 박스권을 돌파를 하는 모습입니다. 여기가 박스권을 이루고 있었죠. 2,600원대가 3,000원이겠죠. 그죠? 그 박스권을 돌파를 하고 지금 이 부근까지 3,200원 부근까지 반등이 왔다가 오늘 조정과 더불어 한 3% 조정이 들어왔네요. 근데 거래량 살펴보신다면 확대해서 거래량 한번 살펴볼게요. 오늘의 진폭을 보면 거래량적인 측면에서 좀 너무 이상합니다. 충분히 지지대 구간까지 내려왔고 주봉에서도 자 지금 올라오고 있는 즉 제가 삼각을 이루어야 된다고 얘기했죠. 5위평, 12평, 22평이 이제 고개를 들기 일보 직전입니다. 삼각을 이루면 주식은 간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DMS 꼭 보실 필요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지금 킵했는 게 뭐냐면 3번 정밀전자와 자 DMS입니다. 이 두 종목을 여러분들 잘 선택을 한번 해보세요. 이제 여러분들께 이제 기초 강좌, 심화 강좌 통해서 충분히 강의 드렸고 응용 강좌 이만큼까지 해드렸어요. 그러면 지금쯤이면 여러분들께서 이미 이제 눈치를 채셔야 됩니다. 어느 종목이 더 예각기법에 맞는 종목인지, 어느 종목이 앞으로 향후 성장성을 더 갖추고 있는 것인지, 어느 종목이 과연 내 계좌를 불려줄 것인지, 이것은 이미 답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강의를 진지하게 들으셨다면 이 중에서 선택하는 것은 특히 오늘 같은 경우에는 3분 정밀전자와 자 DMS 둘 중에 하나죠. 선택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선택해 보세요. 자, 분명한 것은 이 예각기법에서 한 종목이 반드시 선택이 될 겁니다. 아마 충분히 강의를 들으신 분이라면 그 점도 꼭 좀 참고하시고요. 자, 이제 여러분들 공부를 위해서 이걸 물고기를 직접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 예각기법 응용 강좌 편 스마트 유저 인식 요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시청자분 종목 상담으로 넘어가 볼게요. 예, 오늘도 시청자분의 전화에 연결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연결 한번 해볼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어이, 반갑습니다. 예, 정말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들고 저요? 계신가요? 세 가지 가지고 있거든요. 예. 제가 한번 볼게요. 삼성물산이 7만 1,000원에 50%. 예. SDI가 16만 4,000원에 20%. 예. 그 다음에 에이블 CAC가 26,500원에 30%. 예.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주식 100%시다, 그죠? 네네네. 잘 하셨습니다. 잘 살았어요? 아니, 제가 올 한 해는 예. 전체 네. 자산 비중 중에 주식 비중을 굉장히 좀 크게 늘리실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계속 드렸었습니다. 그죠? 연초부터. 그래서 주식 비중 100%신 거 잘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삼성물산이라든가 삼성 SDI는 보게 되면 그룹 지배구조 개편에서 가장 수혜가 될 종목이 두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보점도 잘 하셨고요. 대신 종목적으로 보면 조금 주도주 공반은 조금 주도주군이 아니라 하반기 장을 들 수 있는 주도주군이 아니라 모멘텀이 있는 종목 쪽으로 좀 많이 들어가셨어요. 그죠?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시장하고 좀 동떨어져 가다 보니까 약간의 소외감을 느끼실 수는 있어요. 그죠? 그런데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사실 그 종목이 계속 올라간다는 보장 없습니다. 내 종목이 계속 소외된다는 보장 없어요. 1년을 봤을 때 이 종목이 얼마만큼 수익을 줄 것이냐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죠? 네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삼성물산, 삼성 SDI는 네. 자, 삼성 SDS가 본격적으로 상장되는 시점부터 큰 변화가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어제 오늘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요. 네, 많이 고민이 빠졌죠. 많죠. 네. 빠진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 앞으로 이게 네네. 저점을 만들었느냐에 대한 부분이 더 중요하고요. 사실상은 제가 선생님 입장이라면 네. 저는 삼성물산하고 삼성 SDI 자, 네. 이 종목보다는 다른 지배구조 개편에 수혜가 될 수 있는 다른 종목을 볼 것 같습니다. 어떤 종목? 크레듀라고 아마 아실 거예요. 네네네. 크레듀. 그 네네. 회사가 실적도 잘 나오고 있을 뿐만 아니라 네. 삼성물산의 직원들, 그리고 삼성 SDI 직원들, 삼성 SDS 직원들 모두 다 직무교육 능력 평가라든가 직무교육에 대한 온라인 교육을 어디서 듣느냐 하면 이 크레듀에서 듣습니다. 네네네. 그러다 보니 실적이 계속 좋아요. 그리고 삼성물산의 삼성그룹 내에 있는 방대한 계열사들의 어떤 직무교육 시스템, 그리고 밴드 업체들의 직무교육 시스템도 이 회사에서 거의 물량 수주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죠? 네. 그러다 보면 앞으로 실적은 더욱더 늘어나겠죠. 그 다음에 특히 삼성 SDS 지분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네. 크레듀라는 회사가. 삼성 SDS가 상장이 되면 크레듀에 당연히 호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선생님. 네. 주식은 이렇게 보셔야 돼요. 누구나 이게 수혜가 가능할 것이라고 예상하는 쪽보다는요, 잘 모르고 있는 쪽이 더 대박이 터집니다. 그건 아시죠, 그죠? 네, 지금 잘 모르거든요. 예, 누구나가 누구나가 지금 삼성 SDI고 삼성물산이 이건희 네. 회장 체제에서 이재용 부회장 체제로 넘어가면 수혜가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맞죠, 그죠? 네네. 그러면 과연 이게 진짜 수혜가 될까에 대한 의구심을 시장에서 계속 쏟아낼 거예요. 네. 그 사이에 그 와중에 잘 모르고 있는 크레듀만 쭉쭉쭉 올라갈 겁니다. 선생님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선생님하고 저하고 네. 그다음에 선생님 가족분들 이래 모여서 같이 밥을 먹고 있습니다. 그죠? 네. 제가 싹 나가요. 선생님이 나가거나 우리 앞에 스태프분이 같이 밥 먹다가 나가면 욕을 못 합니다. 왜? 잘 모르기 때문에. 그죠? 예. 근데 제가 싹 나가면 네. 저 사람 아니나 야부터 시작해서 욕이 끊임없이 나옵니다. 왜? 잘 알기 때문이죠. 누가 이렇게 누구나가 잘 알고 있는 기업들은 선생님 사실 욕하기가 쉽습니까? 칭찬하기가 쉽습니까? 칭찬하기가 쉽겠죠? 선생님 정말 착하십니다. 네? 누구나가 욕하기가 쉽다고 얘기를 합니다. 아, 그래요? 예, 비판하기가 쉽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기자들이 삼성 관련주들에 대한 리포터들은 안 좋은 기사들이 굉장히 더 많이 나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죄송합니다만 울산에 어제 앞뒤가 나와가지고요. 예. 단합해가지고 단합해가지고 예.
이게 또 걱정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악재성 기사들부터 시작해서 악재들이 계속 쏟아져 즉, 우리 그 옛말 틀린 말 하나도 없어요. 가지 많은 나무에 뭐 없다고요? 바람 잘 나가 없다는 얘기 하죠. 그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생님, 그 부분 네. 참고해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삼성물산이나 삼성 SDI를 굳이 손실 구간에서 파실 필요는 없고, 만약 수익 구간으로 좀 전환이 된다면, 이 중에서 일부 비중을 좀 줄여서 크레듀를 좀 사보시는 건 어떨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고맙습니다. 좀 권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자, 삼성물산 목표가는요, 네. 장기적으로 보면 82,000원 정도 잡으시면 돼요. 82,000원이요? 예, 예. 네. 손절가는 한 69,500원 잡으면 되는데, 손절선 거의 터치를 안 할 거예요. 네. 예, 예. 이 부분까지 내려오면 다시 재하락이라고 해야 되는데, 삼성물산이 지금 7만원대 부근에서는 계속 누군가가 살려고 하는 그 매수 대기자라고 얘기하죠. 네, 그런 층이 가고 두껍게, 있다고요. 예, 층이 네. 두껍게 쌓여 있습니다. 내가 초가격 때만 오면 사야지라는 매수 네. 대기자들 존재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리고 네. 에이블 CNC, 요것도 괜찮아요. 회사. 네, 그래서 맞습니까? 목표가를 31,500원 잡아드릴게요. 31,500원. 네. 그리고 손절가는 25,200원 잡아드릴 테니까. 25,000원. 예, 요거 네. 잘 대응하시면 되겠고요. 네네. 삼성 SDI 마찬가지입니다. 보유하시면 되는데, 네. 요건 목표가를 조금 높게 잡았어요. 제가 19만 1,000원까지 잡았는데, 그 이상도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너무, 그저 금요일하고 어저께 4,500원씩 9,000원이나 빠져가지고요. 예, 예. 빠졌죠. 근데,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예, 삼성에서 지금 삼성 SDI 지분을 자꾸 늘린다는 얘기 들으신 바 있으시죠? 그죠? 그거는 제가 못 들었습니다. 아, 예. 예. 이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 네네. SDI 지분을 자꾸 늘려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 이게 수혜가 되기 때문에 늘려가는 거예요. 네. 그죠? 자, 요 단적인 예를 한 들어드려 볼게요. 삼성이 지금 지배구조 개편이라는 얘기를 지금 자꾸 하고 있는데, 요게 먼저 시행된 데가 어딘가 하면 현대입니다. 현대가지고요. 네. 현대가에서 그때 현대자동차 정의선 부회장 쪽에서 자, 어느 회사 지분을 인수했다는 얘기 돌기 시작하면서 주가가 확 올라갔는가 하면 만도라는 회사 지분을 인수했다는 얘기 돌면서 만도 주식이 확 올라갔습니다. 그죠? 네. 예. 그 다음에 아이나비를 예, 예. 제조하는 팅크웨어라는 회사를 지분을 늘렸다라는 얘기와 동시에 주가가 올라갔습니다. 그죠? 네네. 실제적으로 현대자동차가 확 올라간 건 아닙니다. 이거하고 이게 더 올라갔죠. 그런 측면에서 접근하시면 돼요. 그죠? 네네. 직접 관계된 회사, 누구나가 알고 있는 회사보다는 네. 자, 이렇게 이런 회사들을 올려놓고 지분을 파는 겁니다. 네. 대기업이 이런 식으로 돈을 많이 벌잖아요, 사실상. 뭐, 저희끼리 하는 얘기로. 그죠? 네. 예, 네. 그런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고맙습니다. 예. 그렇게 하셔서 잘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 그러니까 지금 오늘 참 고맙습니다. 좋은 종목들 들고 계세요. 그리고 주식 비중은 꽉 채우고 가세요, 늘. 지금은 시장은 계속 가는 쪽으로 보셔야 됩니다. 아이, 그렇습니까? 예. 아유,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성공 투자하십시오. 아유, 고맙습니다. 예. 예. 검색창에 센플러스를 입력하시고 전문가 방송을 클릭하시면 서울경제 특급 전문가들이 여러분의 수익률을 책임집니다. 주식 투자 센플러스와 함께하세요. 예, 제가 지난 주말에 강연회를 다녀왔습니다. 대구하고 부산을 갔다 왔는데 너무나 뜨겁게 참 호응해 주셔서 너무 지금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드리겠고요. 자, 거기에 나온 질문들을 토대로 해서 제가 오늘 이 남은 시간을 좀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꼭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조금 빠르게 일부러 진행을 하고 지금 시간을 좀 남겨뒀습니다. 그러니까, 자, 그 부분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고요. 자, 제일 많이 물어보셨던 게 첫 번째, SK 하이닉스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그죠? 아이고, 많이들 들고 계시더라고요. 이거 진짜 제가 58,000원
안 가면 전문가 생활 그만둡니다라고 얘기했더니 이 SK 하이닉스만 주구장창 모으신 분도 계시고 참 많은 분들을 만나 뵀습니다. 잘 사셨습니다. 근데 SK 하이닉스가요 올라올 때는 이렇게 갭을 띄어가면서 올라옵니다. 그런데 짱대 음봉이 하나 딱 나오죠. 그때부터는 요 구간대가 거의 박스권을 한번 이루면서 즉 여기 박스권을 이루어서 에너지 응집 구간을 만들고 난 다음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지금 박스권 상단이라고 보여지는 것이 51,500원 이상이고요. 그 다음에 박스권 하단으로 보이는 것이 자, 이 올라올 때 짧은 단봉들이 나타날 때는 추세가 꺾이는 구간이 아니에요. 근데 짱대 음봉이 한 번씩 출현하면 이건 추세가 꺾이는 게 아니라 박스권을 그때 만들 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게 지금 47,000원하고 51,500원 사이를 여기서 조금 당분간은 횡보를 할 거예요. 그러다가 요게 돌파가 되면서 다시 53,000원, 54,000원을 갈 것이고요. 그 점 참고해 보신다면 지금 악재 없습니다. 뭐 수급상으로 여러분 뭐 얘기 가보니까 외국인들 팔고 기관들 팔던데요. 수급 따라다녀서 수익 크게 봤다는 분 아무도 못 봤습니다. 수급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 따지면 이날 52,000원을 찍던 자, 우리 서울경제TV에서 수급의 달인 한 분 계시죠, 그죠? 그분이 얘기했잖아요. 이 52,000원 찍을 때 외인 기관 수급이 굉장히 크게 들어왔습니다. 이때 따라 붙었으면 다 물렸네. 그죠? 수급은 아니에요. 수급을 따라다니신다고 정답이 안 됩니다. 그럼 이때 왕창 사갖고 외인 기관 수급 들어왔으니까 이때 사가 지금 외인 기관이 한참 팔았는 게 47,000원이니까 이때 팔면 매번 그때마다 손실입니다. 그걸 왜 따라하세요? 수급은 아니란 얘기예요. 수급 보고 매매하시는 거 아니란 얘기입니다. 수급도 결국은 참고용일 뿐이란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거 참고하시면 돼요. 자, 또 하나, 여러 가지 종목들에 대해서 조금 빠지고 하는 것에 대해서 걱정이 많으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래 생각하세요. 저는 늘 이런 관점에서 투자를 했습니다. 오늘 1%, 내일 2%, 혹은 모레 1%, 금모레 2%. 이건 아무도 모릅니다. 당장 내일이 어떻게 될 것이다. 당장 모레가 어떻게 될 것이다. 당장 글피가 어떻게 될 것이다.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대강의 얘기들은 할 수 있습니다. 이 회사는 어떠한 성장성을 갖추고 있고 어떠한 잘 팔리는 제품에 대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으며 어떠한 앞으로의 성장성들이 입혀질 것이라는 것. 그것이 가까운 미래의 효용 가치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 이런 것들의 얘기는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 동향상 이 동사의 산업 동향이 이 동사에게는 앞으로 업사이클링의 산업 동향을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중요한 얘기들입니다. 아무리 여러분들 1%, 2%, 3% 그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전체적으로 1년을 봤을 때 이 종목은 반드시 10%든 20%든 아니면 30%든 40%든 확실한 수익을 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걸 잡으셔야 돼요. 이게 빠졌다가 안 올라올 걸 잡으면 안 됩니다. 즉 산업 동향상 죽어가는 섹터를 잡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증권주에 대한 질문을 여러분들 많이 하셨어요. 이번 강연회 때도. 왜 증권주 빠진다고 얘기를 자꾸 합니까? 오릅니다. 오르는데 대신 올라올 때 팔으란 얘기예요. 올라올 때. 왜? 산업 동향을 한번 살펴보세요. 흑자가 나면 뭐합니까? 구조조정을 해서 구조조정을 통한 흑자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악재입니다. 그리고 증권주들이 치킨 게임이 이미 시작됐습니다. 이 치킨 게임은 장기적 침체를 가져옵니다. 정말 이 치킨 게임이 정말 잘 돌아간다면 굳이 왜 구조조정을 하겠습니까? 왜 지점 통폐합을 할까요? 할 필요가 없죠, 그죠? 문제는 치킨 게임 때문에 마진을 줄였어요. 수수료 2년간 무료, 수수료 3년간 무료, 수수료 0.00005 평생 적용.
그들은 그걸 뭐가 남습니까? 지점 직원들 월급은 어떻게 줍니까? 지점은 어떻게 운영합니까? 못하니까 지점 통폐합을 하고 구조 조정을 하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장기적 호재가 될 수 있을까요? 산업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장기적 악재입니다. 그래서 증권주가 올라올 때 매도 관점으로 보시라는 거예요. 자, 증시가 3,000포인트를 간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증권주만 빠질 것입니다가 아니에요. 전체적으로는 다 오릅니다. 오르되 어느 게 더 많이 오르냐에 대한 주도주에 대한 얘기입니다. 어느 게 더 많이 올라올 것이냐에 대한 주도주에 대한 얘기입니다. 증권주가 더 많이 올라올까요? 증권주가 주도주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천만의 말씀이죠. 치킨 게임이 이미 시작됐는데요. 그죠? 장기적 호재는 아니란 얘기입니다. 오늘 복날이라서 그런지 치킨 얘기하니까 계속 치킨이 땡기네요. 그죠? 자, 이러면 안 되는데. 자, 그래서 여러분들, 강연회 때 여러분들 참 좋은 질문들도 많이 하셨어요. 문제는 여러분들이 어떤 산업 동향을 먼저 파악할 것이냐. 즉, 내가 지금 들고 있는 종목이 산업 동향과 과연 맞는 것이냐를 먼저 체크하시는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미국에서조차 이동성이 불편한 IBM의 주가는 떨어졌고 이동성이 편리한 애플의 주가는 올라왔다. 그러면 앞으로의 시장은 모바일 플랫폼 쪽이다. 그거 살펴보셔야 된다고 말씀드렸고 제가 지난주에 아마 이 얘기 드렸을 거예요. 다시 보기 한번 봐보세요. 자, 마이클 주커버거가 한 페이스북이 어떻게 그렇게 많은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삼성전자와 시가총액이 비슷할 수 있느냐. 말도 안 된다. 근데 이거는 우리나라의 잘못이었던 것입니다. 자, 소프트웨어 개발에 그리고 소프트웨어를 개발해 놓고 규제 때문에 오히려 이런 소프트웨어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못했던 겁니다. 마이클 주커버거가 개발한 페이스북보다 더 좋은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도토리를 주고받는 싸이월드가 있었죠. 정말 획기적이었어요. 사진도 올릴 수 있고 방명록에 글도 적을 수 있고 획기적인 시스템이었어요. 근데 이게 왜 마이클 주커버거의 페이스북을 못 따라갔느냐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여러분 페이스북에 들어가서 회원가입을 해보세요. 이메일이 인증이 되면 끝입니다. 비밀번호 입력하면 끝이에요. 우리나라는 아이디 중복 확인, 실명 인증, 추천인 누구 다 적어야 됩니다. 그죠? 그러고도 띵 눌렀는데 보안 글자를 칠해요. 에이, 귀찮아집니다. 이게 세계인들이 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까? 없기 때문에 국내인들 사이에 왔다 갔다 도토리 주고받다 끝난 거예요. 그죠? 페이스북은 그렇지 않았어요. 세계인들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게끔 가장 간단한 가입 절차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메일만 있으면 됐어요. 그러니까 페이스북이 된 거고 싸이월드는 싸이 몰락을 한 겁니다. 그죠? 도토리만 끊임없이 떠돌아다니고 그 얘기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소프트웨어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규제가 완화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규제 완화에 대한 얘기조차도 박근혜 대통령께서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소프트웨어 산업 쪽을 보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산업 주도주군이라는 거 명확히 아시면서 산업 주도주군이 파악이 안 되면 뭐? 앞으로의 성장성은 못 본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거 분명히 명심하시면서 자, 저는 이만 물러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시간이 다 됐네요. 자, 여러분 시장은 여전히 상승 가닥을 잡아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꾸 흔들어요. 여러분들의 심리를 흔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코스피 옮겨 탔다 코스닥 옮겨 타실 필요 없습니다. 코스닥에서 다시 코스피 옮겨 타실 필요 없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종목이 산업 측면에서 그리고 앞으로의 미래적인 측면에서 성장성이 있다면 꼭 쥐고 가십시오. 저는 다음 주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빈군이었습니다.